네. 어, 광양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서 마련한 문화도시 랩 5회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화도시 광양 A부터 Z까지 오늘도 5분의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화도시 운영 관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 패널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제 옆에 정혜기 광양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우리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기, 2기 추진위원을 다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든든한 지원군이시기도 합니다. 맞죠? 네. 네. 두 번째로 현재 1기 추진위원을 하셨고 광양신문 기자로 계셨습니다. 김영신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장의 홍춘아래 오늘 진짜 발음이 영 오늘 그러네요. 예. 손춘아 우리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으로 또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같이 자리를 해주시고 저희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만드는 데에도 이제 역할을 해주실 안영로 안녕 소사이어티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음 1회차에 오셨죠? 네, 1회차에 오셨고 오늘 다시 5회차에 뵙습니다. 부여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맡고 계신 노재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네. 민과 관이 협력하는 어떤 방안들, 이 센터의 역할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추진 인력 발굴과 양성 방안들 이런 것들도 오늘 이야기 될 거고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 3월 달에 시의회를 통과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자리를 내신 손 팀장님께서 또 말씀을 좀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관양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정혁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 흐뭇하고요. 우리 관양시 또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하나마 좋은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문화도시로 가는 길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우리 사업단 또 행정조직이라든지 우리 주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면 되겠죠? 예, 예. 저는 이제 4월 30일까지 광양신문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저를 갑자기 백조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2시간, 2달 정도 좀 깊은 그 어떤 성찰과 번뇌의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도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와 예술가 주님을 사랑하는 문화예술가에 근무하는 손춘아입니다. 제가 교회 언니같이는 안 생겼죠. 예. 그 주님입니다. 예. 먼저 제 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신청을 위해서 전문가 및 그다음에 시민 패널 중심으로 지금 제 8차에 걸친 원탁회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시훈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매번 회의 때마다 참석해 주시는 안영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화도시들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핵심은 이제 거버넌스 구조나 협력 구조를 어떻게 이제 짤 거냐 그리고 문화도시가 어떻게 그 지속 가능하게 이제 이 광양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도시의 변화들을 끌고 가기 위한 민간 협력 혹은 민민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꼭 문화도시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과 현장의 사례들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또 이야기 듣고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활로를 개척하려고 이 방송에 소수가 모여서 이제 시민 패널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니까 오늘 5번째잖아요. 이게 계속 끊기지 않고 가면은 그게 문화도시 만드는 가장 큰 마중물 작업인 것 같고 이것이 광양에서 여러 군데서 늘 펼쳐지는 모습 같은 것들이 있으면 문화도시의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간 딱 돼서
그런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추진협의체 위원분으로서 좀 가진 생각이라든가 혹은 뭐 아쉬운 점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기 때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 안타까웠고 이런 이야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활동에 대한 경험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장수성이라든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문화도시 조성 사업단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싶었던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회가 새롭고요. 근데 스스로가 이 도시사업단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벌써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우리 지역민들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거기에 큰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런 일에 더욱 협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기와 2기 이렇게 비교해 보면 2기 때가 훨씬 더 원활하게 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문화도시를 조성한다고 하고 사업단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왔잖아요. 거점 공간도 생겼고 이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제 문화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또 했기 때문에 이제 아 문화가 이런 거구나라고 피부로 느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같이 보람을 좀 같이 느꼈고 일단은 우리가 사업단이 생기면서 이런 추진 협의체가 이 사업단과 문화도시로 같이 함께 가는 방향을 만듦에 있어서 토대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저가 여기 와서 시민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PPT 발표를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제가 한 3번인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 그분들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사업 계획서를 다 승인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몇 개 팀은 선정이 되고 몇 개 팀은 선정을 못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드시는 단체도 있고 뭐 민간 쪽으로 만들어진 자생단체라든지 동아리 수준의 단체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잘 못 만들지만 그분들의 열정과 관심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선정에서 탈락된 그런 시민 민간 단체, 동아리 단체들도 관심이 있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컨택을 좀 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폭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 어떤 대표분들,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갖는 혹은 그분들이 바라보는 문화도시의 아쉬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있는지, 아니면 소장님이 생각하는 연결 지점은 어때야 되는 건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이 필요해요.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마을은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고요. 또 처음에 접근하면 외지인들이 오면은 좀 멀리서 오면은 굉장히 경계도 많이 하고 하는 전통적인 마음을 지역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는 노력이 반복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을 자원이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듣고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갖다 놓는 그런 노력들이 반복돼야 되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기 우리 할 때 일기 추진협의체의 많은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역할이 뭔데 이런 거였어요. 사업단은 우리 어떤 역할을 주는 거야? 왜 만들었어?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심의하는 거야? 혹은 우리가 어떤 걸 의결하는 거야? 혹은 우리가 뭐 자문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인 거야?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근본적인 방법들을 좀 지적을 해주는 것 같아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김영신 기자님은 많이 다니시잖아요. 광양을 정말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면 단위의 어르신들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촌 지역에 이러한 소통 방식은 불가능할까요? 혹은 돌아보셨을 때 좀 가능한 소통 방식은 또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가장 효과적인 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접 가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이거는 오프라인 가서 이제 서비스로 한번 가르쳐 주는, 그렇게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계속 이 열정적으로 뭔가 집중해가지고 시민들하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본 그 경험, 그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제가 나눠드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아까 드린 그 한 장짜리 띄워주시면 이게 저희 광양시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추진협의체에 대한 구성도예요. 구성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그리고 문화도시 센터 그리고 사업 관련 행정부서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경영 전문 조직으로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 화면에는 안 뜨는데, 우리 도표에 나와 있는 조직도가 있는데, 굉장히, 언뜻 봐서는 굉장히 수직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듯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쉽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스스로 하는 조직체라든지, 행정과 함께하는 조직, 또는 중간 조직과 행정과 주민 조직이 좀 분포가 좀 같이 돼 있어서 협업하는 하는 그런 어떤 조직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체계를 보면은 네,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것을 작성한 사람들, 저자죠, 발언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그걸 펼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일 수도 있는데요. 보면은 상단의 문체부부터 광역시, 기초지자체, 밑에 도시 시민이 가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관주도 사고방식이죠.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전문가들이 꼭 하셔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문화도시는 마을 공동체를 밑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의식과 사고방식으로 대도시를 대도시가 아니라 커다란 도시 설계까지 가보자라고 한 거죠. 아까 노재정 대표님도 그 표현 쓰셨는데, 하다 이 표현을 쓰려고 제가 최근에 마을과 고을을 구분해서 고을이 도시죠. 더 큰 사이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을 공동체들이 모여서 고을 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문화도시니까 철저히 바텀스업이라고 부르는 밑에서부터로 간다면 아까 찾아가는 마을을 하고 그 마을이 모여서 고을 연대를 만드는 게 문화도시 도시경영지원센터인 거죠. 고을 풍토를 새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조직이 아니라 사실 시스템이라는 거죠. 노재정 대표님이 지금 보여주신 사례는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고민하는 건데, 그것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나온 추진 체계예요. 거버넌스는 협의체도 있고, 협의체분들이 만들어내는 시민 원탁도 있고, 마을로 찾아가는 발표도 있고, 방송을 홍보로 연결시키는 주민 참여 과정도 있고, 이런 게 다 모여서 일종의 공식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걸 시스템이라고 아까 표현하신 것 같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례나 혹은 제도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민간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된다고 해서 작동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 다른 문제지만, 지금 보면 공동체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나눠져 있던 이 과 팀들을 사실은 공동체과라고 하는 그 팀을 별도의 이제 이 시스템, 행정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하는. 왜?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각 과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간 지원 조직만 만들면 이게 작동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민간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사실 행정 체계의 변동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조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입법을 우리가 하고 나서 행정적인 어떤 제도와 시스템들을 바꾸는 이제 과정들까지 고민을 하고 그 안에 작동의 그러니까 OS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OS를 쓸 거냐, 그러니까 iOS를 쓸 건지 혹은 안드로이드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더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러니까 재단을 만든 것은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거나 작동하게 할 거냐가 이제 협의체나 위원회 구조들, 주민들의 참여 의식들 어떻게 짤 거냐에 대한 이제 역량들을 기울여낼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혹시 뭐 이야기 더 조금 보태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우리 문화도시 사업단의 구조가 메타적인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을 포함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전문가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의견이 중요해. 그게 이 테이블에서 나타나는 우리 방송 패턴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다음 차에도 진행하실 때는 이런 편성에 있어서 신경을 각별히 좀 쓰셨으면 좋겠다. 새삼 그 추진협의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또 소통이 더 돼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결국 문화도시는 이제 추진협의체 나아가서는 시민으로 확대되겠죠. 추진협의체와 사업단과 이런 행정조직이 하나가 돼서 같은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안영료 대표님께서 왜 위원장이 꼭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그런 사례들이 참 조례상으로 많이 있어서 저도 그런 고정관념에 좀 사로잡혀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뭐 개정도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거 다시 한번 제가 다 적지는 못했고 다시 한번 방송을 보고 청취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뭐 개정을 하든 그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좀 여기 청취하고 계신 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화로 간양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준비한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패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